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HLB 그룹을 진행을 하다가 한동안 쉬었었는데 HLB 글로벌이랑 HLB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중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이 도표들인데요. 이거 뭐 거미줄 간의 거미줄 지분관계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진양곤이라는 사람이 HLB를 가지고 있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워낙에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노터스를 갖다가 뭐 어떻게 또 상장을 한다면서 최근에 노터스 주가도 엄청나게 했다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HLB 뭐 이거야 뭐 가남으로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우려먹고 있는 거.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 요건 저번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G3BNT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또 여기 집어 넣었어요. HLB 회사에다가 소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안과용 인공 눈물 뭐 이런 쪽이었는데 맞나? 하여튼 이런 쪽이었는데 갑자기 포함을 시키면서 간암이랑 뭐 이런 안과랑 같이 묶어버리는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HLB 글로벌 이것도 이제 포함을 시켰죠. 여기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회 상장을 갖다가 또 시키면서 이름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갖다가 변경을 하는 거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갖다가 이미지 회복을 갖다가 바꾸는 거라고. 이미지 변경을 하는 거. A라는 종목에 크게 물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실을 크게 봤어요. A라는 종목에. 근데 B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B를 갖다가 다시 샀는데 또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A랑 B가 같은 회사인 거예요.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HLB랑 HLB 생명과학이랑 HLB 제약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가서 더 보면 자, HLB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 회사가 상한가를 간 건 아니에요. 특정 이슈가 있어서 시가총액이 한 4,2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영업이익은 계속 빠그러지는 상황. 그래서 한계 기업이 가까워지는 거죠. 450억을 벌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이 100억 이상이 또 마이너스예요. 이러면 이게 기업이 존속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회사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전환사채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BPS 보시면은 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좋고요. 각기 매출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과거부터 있었던 뉴스를 갖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넥스트 사이언스가 G3 BNT 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결정을 했어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G3 BNT가 지금 테라퓨틱스로 되어 있죠. 지들끼리 얽히고 얽혀 있는 겁니다. 이게 테라퓨틱스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넥스트 사이언스가 HLB 글로벌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데가 진양곤이라는 사람, HLB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넥스트 사이언스 뭐 나노젠 코로나 백신 허가 초읽기 강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는 허풍이죠 허풍. 그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1년 10월 달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이거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22년 초에 3차 붐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다시 4차로 뭐 가고 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신을 맞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백신들이 이슈를 띄울 때마다 주가는 폭등했죠. 그리고 이제 그 주가에 대해서 차익을 보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제약 바이오를 한다는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IM 온라이브 콤부차를 한대요, 얘들이. 아니, 시총이 뭐 5천억이잖아요? 대충 뭐 좀 높게 잡아서 5천억이라 할게요. 이게 큰 건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콤부차하고, 응? 그 다음에 바이오도 안 돼, 바이오도. 그리고 얘들이 원래 하던 게 이게 아닙니다. 뒤에 가시면 뭐 나오겠지만 화장품, 뭐 골재 이런 거예요, 골재. 이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안 좋은 애들,
능력 없는데 여러 가지 하려는 애들.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이엄 얼라이브 콤부차 이거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잘 나가는 콤부차는 메이커가 티젠이 티젠. 좀 다르죠. 광고에 많이 나오고 김태리가 나오는 거는 티젠입니다. 김태리가 나오는 거. 자, 갑자기 또 그린 코리아와 업무 제휴로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한대요. 보세요. 아까 위에만 해도 사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스마트팜. 그죠? 어이가 없죠? 자, 여기 또 갑니다. 스마트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더니 NC트론이라는 데가 오씨 우리 니들 거 BW 인쇄할게. 응? 본드 워런트. 이거 인수할게. 50억 규모야. 뭐 크지도 않죠. 그런데 이 회사 NC트론도 곧 하겠지만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 한계 기업이 돈을 쪼개서 다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뭔가 있겠죠.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본의 25.17%. 자기 자본의 25.17%를 갖다가 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자기 회사의 본업에다가 본업에 노력을 해도 못할 판이다. 그죠? 갑자기 또 탄소 배출권 시장까지 진출을 한대요. 뭐 자기들이 임야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뭐 땅을 심어서 뭐 산을 심어서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상장 회사 중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조림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걸 갖다 탄소 배출권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땅이 엄청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를 갖다가 더 늘려보겠다? 글쎄요.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또 뭐 여기 HLB 글로벌이 그걸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실제로 했던 이 사례를 든 회사는 그 목재를 갖다가 가공하는 펄포회사예요. 펄포회사. 펄포회사 얘들은 이걸 갖다가 하고 여기서 잘라가지고 원재를 수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맞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 프레시코가 자회사인데 이게 아까 콤부차를 갖다 만든 데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엄청나게 띄웠어요. 여기가 뭐 대상을 받았니 뭐니 이래서 한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양수도 계약을 했고 양도인이 이 사람들인데 HLB 글로벌에다가 이만큼을 돈을 받고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121억 8천 정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82억은 전환사채로 받는다. 재밌죠? 왜 전환사채로 받을까요? 이 전환사채로 받아서 뭐 좀 작전 아닌 작전에 전환사채를 받아가지고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긴 합니다. 이분 그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장사위라고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뭐 하여튼 이분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분이 IOK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갖다가 참 좋은 후라이드 참 좋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넘길 때 전환사채를 받아가지고 넘겼습니다. 자, 프레스코는 뭐 식음료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넥스트 사이언스 외 14인이 이만큼의 주주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전환 비율이 아까 보시면은 그 82억을 받는 거를 갖다가 하면은 전환가액이 8,200원이에요. 8,200원. 지금 팔아도 적어도 한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전환 청구 기간이 내년이잖아요, 내년. 내년에는 분명히 이 주가보다 높게 갈 거라는 걸 갖다가 베팅을 하고 받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전환 사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환 사채에 대해서 원금 그대로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교환을 한 다음에 주식으로 팔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82억을 갖다가 사채 형식으로 이자만 받다가 원금 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주주들은 채무자보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후순위 회사가 망했을 때 혹은 이제 상환 능력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주주들은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주주들에게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들은 나쁜 회사들이에요. 포괄손익계산서 프레스코 거 한번 봤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당 손익은 실제로 보면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손실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손실이에요. 뭐 최대 뭐 업적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뭘 했지만 결국에는 손실인 겁니다. 손실. 그런데 왜 이걸 갖다 인수를 했을까요? 저는 뉴스에 대해서 뭐 어떤 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보면은 이런 부분, 광고 선전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보시면 대략적으로 봐도 광고가 3억 7천 뭐 얼마씩 들어갔고 외주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익을 갖다가 망가뜨리게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사업의 개요. 이거는 HLB 글로벌 거예요. 보면은 자원이랑 리텔이랑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이오 신약 개발 이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주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다시 흡수를 한 거죠. 자회사 지분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화장품 이런 거는 뭐 거의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자원환경 부분은 골재 사업을 주 영위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뭐 식음료 뭐 이런 것도 있고 잼 시럽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리테일 화장품 뭐 이런 거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세 개가 연관성이 다 없어요. 연관성이 있으려면 이게 그 무역회사거나 뭐 상사회사 이런 거여야겠죠. 그러면 유통업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매출을 내는 게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영도 그렇고 전문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작은 회사에 된다고 치면은 LG가 LG전자 뭐 생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소유 주식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HAB 글로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진양권 회장은 이사라고 할게요. 전체 주식수의 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은 뭐 89%, 43% 정도는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1월부터 26월까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떴다. 이슈가 뜨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올라갈 때마다 손절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의 99%의 개미들이 올라갈 때마다 물타기랍니다. 물타기.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전환가액이 떨어졌죠. 그러면 주주와 영반대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미상환자네, 회사채 미상환자네 대부분이 아마 전환사채일 겁니다. 336억이에요. 6억. 이 주가가 주주들은 위에서 사서 손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336억이 전환할 수 있는 가액은 떨어지고 주식 수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물을 타준다는 거는 주주들이 이슈를 갖다가 여기서 떨어질 때 샀을 때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주주들이 올라갈 때마다 물을 타준다는 거는 이 336억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 잘 빠져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무조건 100%입니다. 자, 그러니까 HLB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리버세라믹을 갖다가 뭐 20개월 넘겼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진 거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그 서류를 갖다 조작했다고 주가 박살난 적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를 떴을 때마다 탈출을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HLB에서 지금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 엮고 있는 거는 이 각각의 회사들이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 HLB도 전환사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HLB를 갖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엑시트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전환사채에 대한 우선권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주식들이 떨어질 거를 갖다 미리 얘기를 하고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차익을 보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아름아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부 통제를 아무리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금감원이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차트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HLB 차트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HLB 글로벌도 여기 보시면은 뭐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다가 여기 쭉 빠지고, 그죠? 여기서 또 다시 이슈 띄우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갈 건데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건 다 맞는 거예요. 자, 이 시기가 아마 그 코로나 백신 얘기했을 때 시점일 거고, 여기가 아마 뭐 콤부차나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어떤 탄소 뭐 이런 거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HLB 글로벌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HLB를 봐야 되겠죠. HLB를 보면은 HLB 뭐 여전하죠. 여전히 몇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올렸다가 빼고 전환사채 받고 주가 떨어뜨리고 여기서 또 전환해서 팔아먹고 하고 또 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점점 보시면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했다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 이슈가 만약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려고 했으면은 HLB가 상한가를 갔어야 돼요. 왜냐면 HLB에서 시작된 내용이니까. 근데 나머지 밑에 있는 종목들이 자회사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얼마나 체력을 갈지 모르겠지만 이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문 한번 품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당했는데, 이 구간에 계속 당했는데 여기서 신규 매입을 한다고 또 한번 속아줄까? 그래, 미친 척하고 이까지 가보자,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건실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임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3상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긍정 결과가 나와요. 긍정 결과. 근데 이 결과가 또 뒤집힌다. 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HLB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끝낼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HLB조차도 원래 제약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특수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HLB 자체가 원래 이 제약회사가 아닌 우회상장회사다. 그리고 밑에 있는 회사들조차도 지금 자기들이 본업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하지 않고 다 딴짓을 하고 있어요.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만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뭐 말씀드린 G3BNT나 지금 테라피틱스죠. 테라피틱스나 아니면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 본업에서 벗어난 콤부차 뭐 이런 것들, 골재 회사, 스마트팜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일지 몰라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사업 영역을 벌이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HLB 글로벌 다음 주에 대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중간중간에 저도 다른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